종수 씨, 오늘 밤에는 당신을 안아도 될까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는 게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들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온 제가 이 밤엔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죠. 그도 순간 놀라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어요. 그 부드러운 힘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몸과 몸이 맞닿는 순간 긴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종수 씨의 따스한 숨결이 제 얼굴을 감쌌고 그 숨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체온 안에 녹아들고 있었죠.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를 풀어내기 시작했고 단추 하나가 풀릴 때마다 숨결이 짧아지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감각도 하나씩 깨어났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손이 그의 셔츠로 향했고 한 개 한 개 그의 단추를 풀어가며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셔츠 안으로 드러난 종수 씨의 상체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울퉁불퉁하진 않았지만 세월을 견딘 남자의 깊이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손끝이 그의 피부를 스치는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종수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정 씨,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서정 씨와 종수 씨의 사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그날 아침만 해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고 작은 밥상 위에 혼자 앉아 김을 구워 밥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고요한 집 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텔레비전 속 누군가의 웃음소리뿐이었죠. 오늘도 참 덥네요.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사에 허전한 웃음이 섞였습니다. 이렇게 혼잣말을 해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게 어느새 익숙해진 거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허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젠 나를 위해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불쑥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 영숙이가 내밀었던 템플스테이 안내 책자였죠. 서정아, 이러다 병난다.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동안은 나이 들어서 무슨 새 출발이야 라는 생각에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선택처럼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그 템플스테이 말이야. 나 가볼래.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다 예약해 놓을게. 그날 오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발걸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바람결에 나뭇잎이 살랑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서정아, 공기부터 다르지?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찰이었지만 단청이 고운 법당과 잘 가꾼 정원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스님의 인도로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처음 오셨죠? 표정에 다 드러나네요. 그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탄탄해 보이는 체격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종수였습니다. 대전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3번째 템플스테이 참가 중이라고 했죠. 저는 이서정이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요. 종수 씨는 제게 법당 가는 길을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정 씨, 여긴 마음을 비우러 오는 곳이지만 가끔은 새로운 마음을 채우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예불과 108배를 함께하며 종수 씨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108배가 그의 조용한 응원 덕분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서정 씨, 잘하셨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죠. 그가 건넨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땀은 비 오듯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공양 후 법당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혼자가 된 후의 쓸쓸함까지요. 종수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본인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외로움과 싸워온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정 씨는 웃을 때 참 예쁩니다. 그 주름까지도요. 그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 혼자였던 마음에 조용히 종수 씨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도 오래된 외로움을 품고 있었기에 더 빠르게 가까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날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답이 곧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법당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전날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였겠지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몸을 정돈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쩐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법당으로 가는 길목 종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정 씨,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죠? 그의 미소가 어제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종수 씨는요? 저는 일부러 평온한 척했지만 사실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걸음을 맞췄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나란히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걷는 내내 그의 팔과 제 팔이 가끔씩 스쳤고 그 짧은 접촉마저도 온몸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스침에도 가슴이 뛰는 걸까?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죠. 예불을 마치고 108배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존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를 때마다 그가 제 곁에서 부드러운 숨소리를 내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과 허벅지 근육이 당겨졌고 왠지 모를 미열이 배 안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듯 했어요. 나도 이런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구나. 놀라움과 함께 묘한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공양 시간 우리는 마주 앉아 소박한 절밥을 먹었습니다. 서정 씨는 참 먹는 모습이 고요하고 우아하네요. 종수 씨의 말에 저는 수저를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먹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드러나는 쇄골 아래로 그의 눈길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자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미 제 몸을 더듬고 있었죠. 서정 씨, 오늘 무건 수행 때는 저와 나란히 걸어주실래요? 그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건 수행이 시작되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숲길을 걸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손의 움직임, 팔과 팔이 스치는 감각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바람결에 그의 채취가 은은하게 퍼졌고 그 향기에 취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넓은 어깨 아래로 안겨보고 싶다. 그 품속에서 내 숨소리를 섞고 싶다.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종수 씨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정 씨, 이런 곳에서 사람 손 한번 잡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요?
그는 천천히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친 그의 손바닥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 같은 숨을 내쉬었죠.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을 타고 번지며 깊은 떨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남자의 손이 지금 내 피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절 마당에서 둘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녁 차담 대신 우리는 조용히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정 씨는 자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재주가 있네요.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종수 씨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도 남자다웠습니다. 가슴 아래로 탄탄하게 조여든 그의 셔츠가 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오래전부터 그의 몸을 더듬고 있었죠. 종수 씨도 그래요. 자꾸 제가 여자라는 걸 느끼게 만들잖아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서정 씨, 우리 서로 더 솔직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도 저만큼 목말라 있다는 걸요. 피부가 닿는 접촉조차 조심스러워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체온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조차 그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등에 남은 그의 온기, 손목을 감싸던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배 안에서부터 은근하게 달아오르는 열기, 젊은 날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밤 그와 나란히 서 있을 때 나는 과연 참을 수 있을까? 그날의 밤은 그렇게 뜨겁게 흘러갔습니다. 비록 서로의 몸을 품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서정과 종수, 두 늙은 청춘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서로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향하는 길, 제 발끝은 분명히 땅을 딛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종수 씨 곁에 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며 잡히는 순간 온몸에 잔잔한 전류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숨결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제 안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깨우고 있었죠. 방 안은 단촐했지만 스탠드 조명 아래로 흐르는 빛마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종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정 씨,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부드러웠지만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오히려 기다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수 씨의 두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까지는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가 저를 끌어당기고 입술이 제 이마에 조심스럽게 닿을 때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떨림이 아니라 폭발에 가까운 감각이었어요.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풀리는 순간 서늘한 공기 대신 종수 씨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피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길이 목선을 지나 가슴 쪽으로 천천히 내려올 때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뺨이 달아오르고 몸이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다가갔죠. 저 역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매 순간 손끝으로 그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허리 아래로 자연스럽게 손이 스쳤고 그곳에서 전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얼굴이 금세 화끈거렸죠. 어머, 종수 씨, 이렇게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그는 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서정 씨가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떨립니다. 저는 쑥스러움을 감추려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숨기고 계셨어요? 제 말에 종수 씨는 멋쩍게 웃으면서도 눈빛만큼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을 다시 이끌었고 그 온기는 제 심장까지 단번에 전해졌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온도는 뜨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침대에 앉히고 무릎을 꿇은 채 제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정 씨, 오늘 밤 당신을 천천히 안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가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종수 씨. 이제는 당신 안에서 숨 쉬고 싶거든요. 그의 손이 제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스치는 손끝에 저도 모르게 숨죽인 신음이 새어나왔죠.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 대답에 그의 눈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천천히 눕히고 몸으로 저를 덮었습니다. 그 순간 종수 씨의 단단한 상체가 제 위로 다가오며 모든 틈을 메워갔습니다. 그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힘, 팔뚝을 타고 전해지는 묵직한 온도, 숨결이 귀를 스치며 속삭이듯 닿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의 채취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서정 씨, 이제부터는 제가 서정 씨를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어깨를 따라 내려오며 조심스럽게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제 팔로 그의 등을 감싸며 그가 숨겨온 욕망을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종수 씨가 제 안으로 천천히 밀려오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서두르지 않고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하듯 맞닿는 그 밤. 종수 씨의 품에서 저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갈망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서로의 주름까지도 사랑스러운 밤이었어요. 숨소리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까지 우리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열정과는 다른 어른들의 사랑이었죠. 그날 밤 제 몸과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마침내 저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스스로를 참 많이도 타일렀습니다. 서정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순간 흔들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의미를 두려고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자꾸만 종수 씨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 사람의 거칠면서도 조심스러웠던 손끝, 입술을 맞댔을 때 느꼈던 아득한 감각들, 무엇보다 그의 깊고 절절했던 눈빛까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살고 싶었지만 마음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도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기대를 안 하겠다면서도 무의식 중에 알림창을 넘기고 있는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친구 영숙이와 혜란이를 만나서 대충 웃어넘기려 했지만 역시나 그 친구들은 저를 꿰뚫어 보더군요. 서정아, 그 양반 그냥 하룻밤 꿈이었어. 남자는 다 똑같아. 그 나이 먹고 뭐가 다를 줄 알아? 몸 섞고 나면 다 끝이지. 너무 기대하지 마. 영숙이의 단호한 말에 혜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착각한 거야. 잠깐 외로움에 무너진 거지 그쪽은 이미 잊었을걸. 그러니 제발 기대 좀 그만해. 창피한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쿡쿡 찔렀지만 반박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대한 제가 바보라는 걸. 하지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접히던가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사람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참 어리석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그는 침묵했습니다. 연락 없는 남자에게 애가 타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죠. 됐다, 이서정. 이제 그만 기대하자. 한 번의 하룻밤 그냥 추억 하나 생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매일 밤마다 종수 씨와 나눴던 그 뜨거운 순간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제 몸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허전한 가슴은 물론 쓸쓸한 저녁이면 괜히 몸까지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과 욕망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어느 날
정말로 그날이었습니다. 띠링. 휴대폰이 진동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광고 문자인지 친구의 안부인지도 모른 채 숨도 쉬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박종수 서정씨 잘 지내시죠? 죄송합니다. 연락이 늦었습니다. 한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 서정씨를 다시 뵙고 싶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체념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석자가 뜨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뭘 고민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짧은 메시지 안에도 수십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저는 다시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어리석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종수 씨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친구들 말대로라면 이쯤에서 모른 척하는 게 맞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저도 뵙고 싶었어요. 주말에 만나요. 그 짧은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대하지 않겠다면서도 결국 다시 기대하게 되는 이 마음. 참 바보 같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보라도 좋았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 속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정 부끄러워도 괜찮아. 이번엔 마음껏 기대해도 돼.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는 카페 창가, 종수 씨와 마주 앉은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했지만 어쩌면 처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흰 셔츠깃 사이로 드러나는 그의 목선, 단단한 손등 위로 번진 잔주름까지도 괜스레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서정 씨.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못 드린 건 솔직히 제 자신과 싸우느라 그랬습니다. 서정 씨와의 일이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그의 시선이 창밖을 잠시 스쳤다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조차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사실 말이죠. 저는 건물 두 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덕에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게 꼭 행복은 아니더군요. 그는 차가운 물컵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제 자식들입니다. 아들, 딸이 저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죠. 아마 그들에게 저는 평생 외로운 아버지로 남는 게 편한가 봅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더없이 담백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요, 서정 씨. 나이 들고 나서야 깨닫는 게 있더군요. 자식들도 결국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고 남는 건 고요한 집안에 혼자 앉아 있는 제 자신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 속에 진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 씨 마음 저도 이해해요. 저 역시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감정까지 억누르고 싶진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엔 행복해야죠. 우리 마음 부끄러워할 일 아니잖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의 주름까지 함께 접히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다정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요, 서정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마음도 몸도요. 밤이면 문득 서정 씨 손끝이 떠오르고 숨소리까지 귀에 맴돌더군요. 이런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종수 씨와의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스친 인연이라 생각하려 해도 제 몸이 먼저 기억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색할 것도 없이 부끄러움마저 정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서정 씨.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훨씬 낮고 숨죽인 듯한 목소리로요. 저는요, 서정 씨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자식들 눈치,
세상의 시선극에 마음을 막을 순 없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외면한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마저 왜 그렇게 따뜻한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 씨, 저도 그래요. 자꾸만 보고 싶고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날 밤 종수 씨를 품고 싶었어요. 다시 그 온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종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가슴팍이 조용히 그러나 크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달라진 그 순간 공기조차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죠. 서정이 마지막 차 한 잔을 비우기도 전에 종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정 씨,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요. 서정 씨가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 말에 서정의 가슴이 둥둥거렸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첫날 밤을 함께 했던 이후 마음속 한 구석이 종수의 온기로 늘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 그의 옆을 걸을 기회, 그의 숨결을 코끝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 생각만으로도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서정이 평소보다 낮게 물었습니다. 종수는 미소 지으며 창 밖을 바라봤죠. 강릉 어떨까요?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좋은 데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그 바다 냄새 나는 데서 서정 씨와 둘이서 걸어보고 싶습니다. 바다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서정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또 조용히 물러나는 파도처럼 자신도 모르게 종수에게 마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기차 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보다 종수의 옆모습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손가락 사이로 깍지 낀 두 손, 그리고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굵은 팔뚝. 서정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종수의 손등에 살짝 시선을 얹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느꼈던 그 온기, 그 품이 다시 떠올라 입술이 말랐습니다. 강릉 바다는 깊고도 푸르게 서정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종수와 나란히 해변을 걷는 그 순간 서정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그의 손길, 눈과 주름을 따라 스며드는 햇살, 모든 게 서정을 여자답게 깨어나게 했죠. 그날 저녁 해변가 소박한 펜션의 방 안은 촛불 하나로 은은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무심한 듯 벽에 기대어 있었지만 그 시선 끝이 서정의 어깨선을 조심스레 훑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서정은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죠. 템플스테이에서 그날 밤 종수 씨가 다가왔을 때 사실 너무 놀랐어요. 종수는 천천히 걸어와 서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목소리는 숨죽인 듯 낮고 깊었습니다. 서정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의 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가볍게 풀어진 셔츠 틈 사이로 드러난 종수의 상체, 그 단단함이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템플스테이 그 밤 손끝으로 느꼈던 그의 체온과 무게가 다시 서정의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죠. 그날 종수 씨가 저를 안았을 때 제가 느꼈던 무게감이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서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살짝 농을 던졌지만 종수의 눈빛이 깊어지면서 방 안 공기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닿자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종수의 손이 서정의 허리를 감싸 앉아 온몸이 그 품에 녹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스치던 손길이 점점 깊어지고 그가 입술을 대는 순간 서정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촛불빛 아래 서정의 손끝이 종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그의 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묵묵히 버텨낸 바위처럼 묵직하고도 단단했어요. 그 순간 서정은 문득 지난밤 떠올렸던 크기라는 단어를 다시 삼켰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느꼈던 놀라움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손끝이 그녀의 몸을 후를 때마다 새삼 깨달았죠. 그의 무게가 다가오고 두 사람의 숨결이 엉켜들며 방 안은 촉촉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정은 그의 품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체온, 그의 심장 소리,
그의 무게감마저도 서정의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고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종수 역시 서정의 반응에 천천히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서정의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느낌, 얕은 한숨과 함께 서서히 조여오는 그 감각에 종수도 저절로 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고. 오랜 세월 서로를 기다려온 몸과 마음이 비로소 만나는 깊고도 단단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밖에서는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가 사라졌고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결이 그 파도처럼 겹겹이 포개졌습니다. 그들의 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점점 짧아지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천천히 탐색하며 두 번째 첫날 밤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 밤 서정은 다시금 종수의 품에서 여자가 되었고 종수는 서정의 온기로 자신의 긴 시간을 감쌌습니다. 그 뜨겁고도 깊은 교감 속에서 두 사람은 누구보다 젊었고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서정은 아침 햇살이 방 안 가득 번지는 그 순간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제도 종수의 품에 안겨 눕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숨결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고요한 새벽에 알게 되다니. 서정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서정은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 기운이 솔솔 스며들었고 종수의 집 마당에 피어난 철쭉이 붉은 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서정 특유의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저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서정에게는 매일이 특별했습니다. 서정 씨, 된장찌개는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예요. 종수는 밥을 한 숟갈 떠넣으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서정도 웃었죠. 어머, 칭찬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남은 거 다시 데운 건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사소한 대화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그 속에서 종수의 눈과 주름까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종수는 항상 서정의 속도를 맞췄고 서정은 종수의 걸음에 살짝 발을 맞추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서정 씨, 이 봄바람이 참 좋네요. 이럴 때마다 새삼 느껴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의 말에 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그 순간도 서정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손등을 슬쩍 스치며 건네는 미소, 말없이 마주치는 눈빛,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난 시간의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면 종수는 가끔 손수나무를 깎아 작은 수저를 만들었고 서정은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수가 정성스럽게 다듬은 나무 수저를 들고 서정은 감탄했죠. 종수 씨, 이거 참 곱네요. 이런 걸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게 대단해요. 그러면 종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정 씨가 매일 이렇게 옆에서 칭찬해주니 괜히 더 잘하고 싶어지네요. 저녁이면 서정은 작은 접시에 반찬을 곱게 담고 종수는 그걸 맛보며 추억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반찬이네요. 어릴 때 그 맛이 생각나요. 서정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제가 종수 씨 어머니께 배운다고 생각하고 더 자주 해드려야겠네요. 때로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별것 아닌 드라마에도 소리 내어 웃었고 가끔은 종수가 서정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은 채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거창한 말이 없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정은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팽팽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자신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얼굴. 그 주름마다 종수와 나눈 시간들이 새겨져 있었죠. 서정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종수는 하루의 끝자락마다 꼭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정은 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종수 씨 덕분에 매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 밖에는 별빛이 흐르고 창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따뜻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서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랑을 제대로 배워가는구나. 젊은 날의 뜨거움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소박하게 깊게 스며드는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선물이라는 걸. 종수와 함께하는 매일이 첫날처럼 설레었고 그 설렘이 내일도 이어질 거라는 사실만으로 서정의 삶은 눈부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이죠. 아주 오래전 저는 사랑이란 건 젊은 날의 특권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은 20살, 30살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종수를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고르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는 그의 손을 잡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순간이 저녁 밥상에 앉아 그가 던지는 한마디가 마치 젊은 날 첫사랑처럼 설레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단순한 물음조차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종수와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 시장을 함께 걷고 주말이면 소박한 동네 카페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게 전부죠. 그래도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나간 날들을 떠올립니다. 혼자였던 시간, 외로움에 길들여졌던 제 모습도. 하지만 이젠 압니다.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랑은 꼭 다시 찾아옵니다.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요. 여러분, 만약 지금 외롭고 지친 날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종수 씨처럼 그 따뜻한 인연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니까요.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을 열고 기다려봅시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에야말로 가장 깊고 진한 사랑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당신에게도 다시 봄날 같은 사랑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